네, 안녕하세요. 2016년도 2회 영어 초졸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함께 풀게 된 송채영입니다. 네, 이번 2016년도 2회는요, 과연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회에 비교를 해봤을 때요, 난이도는 꾸준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특별하게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평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살펴봐 주셔야 될 거는요. 그림이 조금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20문항 가운데 10문항 이상에서 그림이나 표가 출제가 되고는 했었는데요. 그림이 이번에는 한 7개 정도 나왔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림이 나왔을 때나 조금 줄어들었을 때 내용 자체에 크게 변함은 없기 때문에 난이도는 사실 많이 있건 적건 간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줄은 거 외에는요. 여전히 생활 표현이 강세입니다. 생활 표현이 이번에도 20문항 가운데 한 7문항 정도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생활 표현들도 반복이 되고 있는 만큼 기존에 공부하셨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 표현 중에서요. 그 내용을 제시를 해주고 이 글의 주제나 또는 목적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생활 표현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집중 좀 해주시면서요. 같이 문제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2회에서요, 함께 살펴보실 내용 중에서는요, 음식 이름에 관해서도 공부를 해보실 겁니다. 사실 음식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에는요, 음식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사실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따라서 간단하게 음식 이름 살펴보시면서요, 인칭 대명사 표도 한번 되짚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입니다.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항상 1번에서 나오는 문제가 알파벳 대소문자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1번 보시면 대문자 H가 나와 있고요. 뒤에는 소문자 N이 나와 있습니다. 소문자 H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왼쪽에 작대기를 조금 더 길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대문자 M과 뒤에는 소문자 M이 적절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2번 정답 체크해 주시고요. 3번은 대문자 Q가 나왔습니다. 자, 대문자 Q 뒤에 보시니까 뒤에는 소문자 P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문자 Q 뒤에 소문자 Q를 제대로 적기 위해서는요. 동그라미를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그려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문자 R 뒤에는 Q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소문자 R로 바꿔주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알파벳 대소문자는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을 외워주시기만 하면 틀림없이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잘 외워주시면서 이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낱말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로 알맞은 것은 보통 이런 문제도 1번에서 5번 사이에요. 공통으로 들어갈 알파벳의 철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는 하는데요. 이번에 유형 보시면은요. 날씨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 중에서 같이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해가 떠 있습니다. 맑은을 뜻해주는 단어에는 sunny가 있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바람이 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바람이 부는 이라는 단어는 W를 이용해서 windy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봐주시면요. 구름이 낀 이라는 단어로 C로 시작하는 단어 나왔습니다. 발음해 주시면 cloudy가 되겠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요. sunny, windy, cloudy 라고 해서 끝나는 발음이 긴 장모음 이 발음이 나는데요. 자, 이런 단어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끝나는 알파벳 Y를 같이 다 사용해 주시게 되면 sunny, windy, cloudy 라는 뜻의 단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날씨 표현 관련 어휘들도 공부해 주시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대화에서 B가 원하는 점심 메뉴는 A가 물어봅니다. What do you want for lunch? 라고 해서요. 이 lunch가 점심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점심으로 무엇을 먹고 싶니? 라고 A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B가 I want some pizza 라고 해줬는데요. 굉장히 피자는 발음해주는 대로 뜻을 가지고 있는 외래어기 때문에요. 피자 골라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음식 이름을 물어보는, 먹고 싶은 메뉴를 물어보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만 기존에 나왔었던 유형에서 흔히 출제됐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간단히 음식 이름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피자 있고요. 피자와 비슷한 또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피자나 햄버거 둘 다 소리 나는 대로 읽어주시면서요. 샌드위치 또한 발음 나는 대로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스파게티도 발음 나는 대로 쓰는 단어죠. 따라서 이렇게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스파게티 이러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음식 이름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서요. 보기에 나왔었던 표현 중에 noodles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누들은요, 국수나 면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보기에 나와 있었던 표현인데요. 소리 나는 대로 읽어주시면 비빔밥. 비빔밥이 되겠죠? 한국의 전통 음식이고요. 밑에 보시면 스시 있습니다. 스시는 일본 초밥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있죠? 빵의 이제 종류가 되겠는데요. 이런 파이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는 애플 파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애플, 사과로 만든 파이를 애플 파이라고 해주는 거고요. 펌프킨이 들어간 파이가 된다면 펌프킨은 호박을 뜻하기 때문에 펌프킨 파이라고 하면 호박 파이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겠지만 일단 그 보기에서 나왔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중에서 음료도 좀 있겠죠. 따라서 커피도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milk라고 해주는 음료는 우유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juice, 뭐 앞에 또 이제 붙는 과일에 따라서 오렌지가 붙으면 orange juice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랑 이제 뭐 과일을 같이 갈아서 만든 스무디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린티는 녹차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은 있겠지만요.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기존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단어를 알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이 될 만큼 앞으로 나오는 뭐 생활 표현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나오는 음식의 이름들을 조금 더 눈여겨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공부하면요. 이 유형의 문제는 앞으로 푸실 때 굉장히 특별한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A가 물어봅니다. Is this your book? 자, 북은 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너의 책이니? 라고 A가 물어보니까요. B가 yes, 맞아 라고 대답해 주면서 It's 삐리리 book. 그것은 무슨 책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B가 너의 책이야? 라고 A가 물어본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했죠. 따라서 맞아. 그것은 나의 책이야 라고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밑줄에는 나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 2, 3, 4번 보기 중에서 봐주시면요. 1번에 my가 나의 라는 뜻을 나타내주는 인칭 대명사 중에서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정답 체크해 주시고요. 2번에 나와 있는 she는 그녀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3번의 you는 주어로 너는 이란 뜻도 있고요. 또 목적어로 너를, 너에게 라는 의미로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yours는요.
소유 대명사, 즉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의미로 너의 것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칭 대명사도요, 굉장히 이제 우리 기출 문제 중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인칭 대명사가 수문 문항 중에서 한 문항 내지 두 문항 정도밖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에 따라서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해주실 때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인칭대명사표를 다시 한번 보고 가실 건데요. 이 인칭대명사라는 말을 크게 어려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인칭대명사라는 거는 보통 이제 앞에 나오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사용해주는 말이 인칭대명사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om is a student. 탐은 학생이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탐은 똑똑하다를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요. 이미 앞에서 탐이 나왔는데 굳이 또 탐을 사용해주면 영어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탐 대신에 남자 사람을 뜻할 때 쓸 수 있는 he를 써서 우리가 he is smart. 그는 똑똑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반복을 피해서 대신 사용해주는 말이 인칭대명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이 인칭대명사는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1인칭은 나 또는 나를 포함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2인칭은 너, 즉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나 너희들을 우리가 2인칭이라고 하겠고요.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자를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 그녀 또는 물건이나 동물이 하나일 때 그것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3인칭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을 때 복수로는 그것 또는 그것들은 이라는 의미로 they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표를 통해서 한번 봐주실 건데요. 일단은 이런 인칭 대명사 표는요, 해석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있는 이가로 해석되면 주격, 뭐뭐의는 소유격, 그리고 을을 누구누구에게는 목적격, 마지막으로 누구누구의 것은 소유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살펴보시면요. 1인칭, 2인칭, 3인칭 일단 단수부터 보시면 자, I, my, me, mine 바로 이게 나는, 나의, 나를, 나의 것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2인칭은요. you, your, you, yours가요. 너는, 너의, 너를, 너의 것. 마지막에 3인칭 단수로는요. he is, him is. 그는, 그의, 그를, 그의 것. she, her, her, hers라고 하면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그녀의 것. it, its, it은 그것은, 그것의 한 다음에 뒤에 보시면 소유 대명사는 없고요. 그것을 이라는 의미로 목적격까지 있으며 자, 그 다음에 복수로 살펴보시면요. 나를 포함하는 여러 명은 우리라고 합니다. we, our, us, ours가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우리들을, 우리의 것. 그리고 2인칭은요. 단수 봉수 형태가 똑같습니다. you, your, you, yours. 너희들은, 너희들의, 너희들을, 너희들의 것. 마지막으로 3인칭 they, their, them, theirs는 3인칭 복수로요. 그들은, 그들의, 그들을, 그들의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인칭대명사 표는 사실 조금 외울 때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노래의 그런 리듬을 타서 좀 외워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표가 중요한 만큼 조금 반복해서 헷갈리지 않을 때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아서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물어봅니다. Where is the soccer ball? 자, soccer ball은 축구공이죠. 그래서 축구공 어디에 있니? 라고 했더니 이때 지금 축구공의 위치를 봐주시면요. 의자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B가 It's 삐리리 the chair 이라고 해줬습니다.
뒤에 체어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요. 밑줄 그은 부분에는 어디 어디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 들어가 주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정답은 4번 under, 어디 어디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체크해 주시고요. of는 보통 뭐뭐의, 2번에 o는 어디 어디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3번에 5번은요. 뭐뭐 넘어, 뭐뭐를 초과하여 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실게요.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진아의 생일은 앤디가 물어봅니다.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 언제니? 라고 했더니 진아가요. It's March 12th. It's March 12th 라고 해줬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March가 몇 월인지를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March는 달로 3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월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12th는 12일을 뜻하기 때문에 1번에 3월 12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4월 12일은 April 12th라고 해줘야 되고요. 3번에 5월 12일은 May 12th, 마지막으로 4번에 6월 12일은 June 12th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서술 공부하면서요, 몇 번째라는 의미로 12일을 나타내 줄 때요, 12번째 날이기 때문에 서술로 표현을 해줬는데요. 보통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표현, 숫자 표현에 TH를 붙여줬지만요, 지금 나와 있는 12일을 뜻할 때 같은 경우에는요, 12th로 표현하지 않고요. 뒤에 나와 있는 VE를 F로 고쳐서 TH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12th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서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대화에서 B가 희망하는 직업을 A가 물어봅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자, future는 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래에 뭐 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요. B가 I want to be a firefighter 이라고 해줬는데요. fire는 불이고 fighter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불과 싸우는 사람 골라주시면 정답은 4번의 소방관입니다. 1번의 교사는 teacher, 2번의 의사는 doctor, 3번의 간호사는 nurse를 이용해 주시면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으로 아실 수가 있겠고요. 항상 이 직업 표현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잘 외워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시면요. 빈칸에 들어갈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물어봅니다. Why are you so sad? 너 왜 그렇게 슬프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B가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서요. I lost my cat. 나는 나의 고양이를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A가 물어본 질문에 B가 이유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그래 라고 들어가는 표현이 조금 자연스럽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밑줄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들어가주면 좋겠고요. 3번의 because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물어봤을 때 이유를 대답해 줄 때는 because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 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그림으로 보아서 빈칸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그림 보시면요. 남자 소년이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A가 물어봅니다. What is he doing? 이라고 해서 그는 뭘 하는 중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이 남자 소년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알맞는 대답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1번에 나와 있는 He is playing soccer는요. soccer이 축구니까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정답은 아니겠고요. 자, 2번에 보시면 He is drawing a picture. draw가 그리다고 picture가 그림입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He is playing the guitar 이라고 해서 기타를 치는 중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4번 보시면 He is making some cookies. 그는 약간의 쿠키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굽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서 다음 문제 풀어보실게요.
대화에서 B가 방과 후에 하고자 하는 것은 A가 물어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이라고 해서요. 이때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학교 후에 즉 방과 후에 뭐를 할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B가요. I'm going to cook with my mom. 나는 우리 엄마와 함께 cook을 할 거야 라고 해줬습니다. 이때 쿡의 의미를 알면은 비교적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일반 동사로 쿡은 요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1번 보실까요? 산책하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take a walk 라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스키 타다는 그냥 스키라고 해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4번의 피아노 치기는요. play the piano 라고 해서 우리가 악기 이름 앞에는 이렇게 덜을 붙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각각의 물건이 몇 개 나와 있고요. 그 물건 밑에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자, A가 물어봅니다. How much is the 삐리리? 이 물건이 뒤에 나오겠죠? 그 물건의 가격이 how much? 얼마니? 라고 했더니요. B가요. It's $5. 5달러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5가요 숫자로 5를 의미하는 것만 아셔도 문제 풀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5달러가 적혀져 있는 그림 보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컵이 5달러고요. 정답은 따라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은 백은 6달러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모자는 야구 모자는 캡으로 읽고 있죠. 캡은 8달러 그리고 뒤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장갑은 영어로 glove라고 사용해 주는데요. glove는 8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요일을 순서대로 배열할 때 네모칸에 알맞은 거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요일 순서만 잘 아시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겠습니다.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자, Friday 금요일 뒤에 네모칸이 있고요. 마지막에 Sunday 나와줬습니다. Sunday는 일요일이 되겠죠. 따라서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들어갈 요일 골라주시면요. 정답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Saturday. Saturday가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일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요. 13번 보시면요. 빈칸에 들어갈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물어봅니다.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때 뒤에 나와 있는 yesterday는 어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 어제 뭐 했니? 라고 했더니 B가요. I viewed TV. 나는 TV를 보았어 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보았다 라는 표현을 과연 어떻게 골라주셔야 되냐? 자, 보다는 지금 3번에 watch가 있는데요. 이 watch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A가 물어본 것은 어제 썼던 일이기 때문에요. 보았다 라고 해서 과거형인 watch it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의 고우는 가다고요. 2번에 나와 있는 went는 고우의 과거형의 갔다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13번 문제처럼요. 생활 표현에서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시간의 때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표현을 잘 봐주시고요. 동사도 적절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인호의 학년으로 알맞은 것은 케이트가 물어봅니다. What grades are you in? 이라고 해서요. 이때 grade는 원래 성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학년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몇 학년이니? 라고 했더니 인호가 I'm in the third grade 라고 해줬는데요. 이때 third는 서술로 세 번째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 번째의 학년이야. 즉 3학년이야가 되겠어요. 따라서 3번 체크해 주시면서요. 1학년은 첫 번째 학년이죠. first grade. 그리고 2학년은 두 번째 second grade. 마지막으로 4학년은 네 번째 학년으로 fourth grade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일과표의 내용으로 보아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I 비리리 at 7 a.m. 자, 뒤에 나와 있는 am은 오전을 뜻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7시에 뭐를 한다. 일과표 봐주시면요. 오전 7시 하는 일 기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일어난다 라는 표현 골라주시면 1번에 get up, 일어나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체크해 주시고요. 2번에 go home은 집에 가다, 3번에 eat breakfast는 아침 식사를 하다, 4번에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그림으로 보아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수미 is wearing a t-shirt. 자, 그런데요. 이 수미가 지금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티셔츠의 색깔이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흰색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결국에요. 색깔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흰색을 뜻하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정답 3번의 white가 흰색이 되겠고요. 1번의 red는 빨간색, 2번의 blue는 파란색, 그리고 4번의 yellow는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17번입니다. 제인이 미나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보통은 우리가 생활표현 문제 풀 때요. 이게 다음 중에 이 내용은 어떨 때 사용하는 표현인가, 그래서 뭐 전화상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골라주는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아예 제시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대요. 대신에 이유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죄인이 물어봅니다. Hello, may I speak to 미나? 안녕하세요. 제가 미나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미나가 speaking 이라고 했습니다. speaking은요. 지금 내가 미나인데 결국 그 뜻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바로 미나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제인이 Let's go swimming tomorrow 라고 해줬습니다. tomorrow는 내일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 내일 같이 수영장 가자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에 내일 함께 수영하러 가자고 연락을 한 게 되겠습니다. 1번에 함께 쇼핑하러 가다는 go 쇼핑 응용해 주시면 되겠죠. 3번에 낚시하러 가다는 go fishing, 마지막에 영화 보러 가자는 go to movies를 이용해 줬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대화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A가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자, 이때 favorite 기억해 주시면서요. favorite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라고 했더니 B가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라고 해줬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science야. 그러면 우리 이제 science가 무슨 과목인지 봐주시면요. 과학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화의 주제 봐주시면 4번에 가장 좋아하는 과목,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했고요. 자, 19번입니다. 그림으로 보아서 빈칸에 들어갈 낱말로 가장 적절한 이제 표현 골라주셔야 되겠어요. 엄마, 아들이 나와 있고요. 옆에 가로 안에 정보가 있습니다. 엄마가 43살, 아들이 11살인데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대상을 비교를 할 때 이 문제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the mom, 엄마는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주어고요. is, 입니다. 삐리리입니다. 뒤에 나오는 대는 뭐뭐 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the son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보다가 되겠는데요. 자, 이 문장 다시 묶어주시면 엄마는 아들보다 삐리리하다. 그러면 엄마는 아들보다 나이가 더 있죠. 그래서 더 나이 든이라는 의미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봐주시면요. 1번의 ol드는 그냥 나이 든이에요. 그쵸? 나이 든, 늙은, 낡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비교급 만들어줄 때는요. 이런 형용사에다가 보통 이하를 붙이시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older, older이 바로 더 나이 든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3번의 영은 젊은, 어린, 4번의 영거는 더 어린이라는 뜻이 돼서 반대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대화에서 A가 한 말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A가 물어봅니다. May I take pictures here? 이라고 했더니 B가 sure 이라고 대답해 줬는데요. 이때 take pictures는요.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리고 here는 여기에라는 의미죠. 그래서 A가 물어보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take pictures,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B가 sure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얘기를 하는 거는요.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B한테 물어본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알맞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6년도 2회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1회 비해서 특별히 어렵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평이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존 기출문제 꼼꼼히 풀어보시면서 공부하면 분명히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시면서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토대로 전체적으로 문법 공부도 열심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